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이은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이곳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1700년 우리 역사와 함께하며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한국불교가 정부의 지속적인 종교 편향 정책과 반복되는 불교 왜곡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스님들께서 잠시 정진을 멈추고 위법망구의 자세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 행사가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여 정도 남았는데요. 이미 전국에서 많은 스님들께서 조계사에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스님을 모셔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덕사에서도 많은 스님들께서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조계종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종단 스님들이 모여서 승려를 대회를 해야 할 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고 또 종단의 지도자들께서 이런 모임을 소집해야 될 만큼 절박한 시점에 왔구나. 그래서 아주 엄중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스님, 지금 이 자리가 정청래 의원의 망언 한마디로 마련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주 많은 종교 편향 정책들을 불교가 감수해왔고 그런 이유로 이 자리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님. 네,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정부 여당의 태도들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작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불교에 대한 민족 전통 종교에 대한 또 종교 평등에 대한 가치들을 정부는 구현하지 못했고 정치인들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스님들과 모든 불교 종단들이 함께 일어난 것이고 차제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 역사들, 인식들이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저희 결의와 다르게 또 일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 자리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우리 불교 교단에서는 굉장히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협조해 왔고 환자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불교 역사에, 한국 역사에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고 최대한도로 어떤 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은 좀 접어주시고 또 이 승려대회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승려대회라는 것은 쉽게 열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고 많은 종교들이 협력하고 화합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또 정당의 어떤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이런 균형과 조화가 깨질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불교의 권력이 뺏기거나 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교 간 불화와 분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들이 평등하다는 정신을 지켜내고 또 우리 불교의 권한과 불자들의 이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더 편안하고 다종교 사회가 화합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 국민들께서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의 뜻처럼 많은 발언들이 불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겨울 추위에도 스님들의 결의는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을 다시 연결하고 지금 순간에는 BTN 불교TV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오계원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이은하 기자 잘 봤습니다.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의 법원 스님 함께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하경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는 조계사 현장 모습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사실 스님께서도 저 현장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많은 불자님들 위해서 지금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 화면으로 지켜보신 심정도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종교 편향 불교외국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네. 전국에서 이 참여를 위해서 올라오신 스님들께 법체 강안하시고 이 행사가 여법하고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론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교계의 위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 승려대회가 다시금 이렇게 열렸다는 것, 무엇보다 그만큼 지금 불교계가 위기라는 의미일 텐데요. 스님, 이번 승려대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번 승려대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 사부 대중을 위한 승려대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정부와 부처에서 은밀하게 종교 편향을 하고 불교를 왜곡하고 여러 가지 입법 미비인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네. 은밀하게 특정 종교에 편향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승려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세대, 미래 세대의 우리 사부 대중을 위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국 승려대회 도화선 스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네,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해서 불교계를 폄훼했다는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자, 하경목 기자, 불교계가 이 발언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방금 보신 이 문제의 발언은 이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발언입니다. 해인사의 문화재 관련료 징수를 통행세다. 또 이 징수하고 있는 불교를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불교를 폄훼했는데요. 네네. 이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이 오늘 이 승려 대회의 도화선이 됐다, 불씨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네. 일반 국민들도 아니고 이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에 무지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것이죠. 맞습니다. 불교계와 국민들의 갈등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뒷짐만 지어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불교계의 하나의 지적이고요. 이게 대안도 오랫동안 불교계가 제시를 해왔고 네. 대책도 요구를 해왔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왔었던 거죠. 네. 그러한 불만들로 인해서 결국 오늘 이렇게 승려대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절이 있는 등산로에 가다 보면 사실 이 입장료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불자님들도 잘 모르다 보니 오해를 하는 경우도 무척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스님, 문화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 쪽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우리 불교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입장료를 받게 된 게 1962년 1월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67년 공원법이 개정되고 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같이 통합해서 징수해 왔습니다. 한데 2007년도에 정부에서 저희 불교계와 합동 징수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와 전혀 상의가 없이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라는 기치 플레이와 함께 네. 일방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불교계에서는 이 관람료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양자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떤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돌파하거나 아니면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네. 다시 정부와 실무 협의를 구성하고 한 10여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전된 의견이 없어서 저희 종단에서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 이 판단을 하고 2019년에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 관련료 논란은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원행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참 벌써 1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2007년도에 10여 차례의 또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뤄지게 된 건데요. 자,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문제가 이렇게 커지자 민주당에서 뒤늦게 사과도 해오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35명의 의원들이 조계사에 찾아와서 108 참회에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교계에서는 역시나 등 떠밀려 사과를 받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또 직접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액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자금 불씨가 됐다면 그동안에 이 자금 불씨를 진화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발단이 됐던 작년 10월에도 조계종이 항의 성명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정청래 의원은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여러 차례 요구할 때마다 이 정청래 의원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 당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대신 사과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점점 사태가 커지고 승려 대회까지 결의가 되고 나니까 뒤늦게 사과하겠다. 50여일이 지나고 나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찾아왔죠. 네. 이미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찾아와서 사과하는 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의원 36명이 와서 108 참여를 하고 개선을 약속을 했는데 이 정청래 의원이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SNS를 통해서 또 이혁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탈당을 해라. 라는 말을 했다. 네. 라면서 본인은 자기 사전에, 내 사전에는 탈당과 이혼은 없다. 라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다시 한번 정청래 의원의 이런 SNS 통해서 했던 발언들이 만 하루 전에 했었던 참회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앞서 화면에서도 35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108 참회를 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역시나 그 후에 이어지는 발언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정청래 의원의 이 봉익인 선달 발언 문제가 커지다 보니 사실 이것 때문에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님,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자칫 이게 정치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저희 불교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폄훼하는 여러 대중들이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용어들을 자꾸 쓰는데 이게 개인의 일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과거로부터 여러 정권들에서부터 상속되어 오고 지속되게 연결되어 왔던 철저한 불교 폄훼와 왜곡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 편향 이러한 시책들이 문재인 정권에서까지도 상속되고 그걸 이어지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것들이 켜켜이 낙엽처럼 켜켜이 쌓여져 있던 것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마치 도화선이 된 것처럼 또는 네. 불시의 심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카톨릭의 캐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러한 네. 것들이 그 심지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상속되어 왔던 매 정권마다 이어져 왔던 이러한 저희 불교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중단시키고 저희가 분연하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미래 우리 불교를 위해 그리고 또 사부대중을 위해 전국의 스님들이 움직입니다.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 그럼 여기서 조계사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정준호 기자. 네, 현재 조계사 현장의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더 모이고 계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약 2시부터 전국승려대회 본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 시간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은 스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주경 스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스님들 함께 하시는 그 마음도 무척 착잡하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님 주변에 많은 도반 스님들께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국 승려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청래 의원이 역행보살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스럽고 참아야 되고 불교는 용서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종교라는 인식 때문에 또 스님들도 그러한 어떤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네. 정청래 의원의 그런 일탈이 이 정도까지 우리 불교가 무시당하고 네, 네. 불교계의 여러 가지 그 불교계가 국민의 한 사람인데도 이렇게까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연하게 깨닫게 맞습니다.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현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네, 정준호입니다. 저는 전국 승려대회가 봉행될 조계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는 스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른 아침부터 도착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하를 넘나들고 있는 차가운 날씨에도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입장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간간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도 눈동자의 궁금증을 가득 품으며 우정국로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조계사지만 조계종뿐만 아니라 전국 30여 불교 종단에서 뜻을 모은 만큼 다양한 종단의 스님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으로 불거진 현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메시지를 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총 5천여 분의 스님들의 결집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스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종단이 함께 뜻을 모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뜻을 모은 이유는 최근 그러니까 12월 1일자로 캐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면서 반송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음원 금지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앞장서고 나선 것을 저희들이 청와대 항의도 했고 그 이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교 편향 과정이고 불교를 편향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 미온한 태도로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사를 드리고 또한 명동성당에서 인권위 행사를 하고 또한 남한산성의 성지를 천주교 성지를 편성해서 공포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6가지가 또한 뭐 국공립합창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방송 형태가 성가대 수준으로 해서 국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캐롤로 해서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종교 편향이 되고 불교를 훼손하고 있고 또한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계속 위축이 돼서 참고 있으면은 불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기도 위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성가대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1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1월 20일까지는 그동안 종단협의회에서는 종교 편향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2차례 하고 같이 동참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예. 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스님들께서는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잠시만요. 다양한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과정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종단협의회는 소임자들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뭐 전국 단위로 구성됐겠지만 소임자들이라는 거 각 종단에 소임 맡은 사람을 해서 대충 대책위에서 하니까 한 600명 정도 오늘 지금 한 600명 정도 도착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저 참여를 종단의 소임자들만 구성해서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전국 승려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도 스님들께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죠.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서 기회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평등하고 정의롭게 하겠다 해놓고 종교 편향을 하고 대통령 자신이 종교 편향을 하는데 어느 공공기관에서 따라 안 하겠습니까? 우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것이고 우리 스님들은 수행만 한다 하더라도 불자들은 무슨 피해가 있어서 편향을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승려대회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정준호였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스님들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 승려대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계기, 아마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 대한 외면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골마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열리는 이 승려 대회는 앞서 보시다시피 종단 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스님들까지 참석을 합니다. 조계종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불교계 전체가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승려 대회는 처음입니다. 이번 승려 대회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종교 편향 그리고 불교 왜곡 근절 그리고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 네. 이것이 이제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사퇴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 근본에 네. 깔려 있던 것들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불씨가 됐고 그 동안에 불교계 전체에 수없이 많은 이 불만들이 이런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에 대한 불만들이 유전기처럼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폭발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부와 정치권의 종교 편향과 이 불교 왜곡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 네.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 30개 한국 불교의 모든 종단 스님들이 이 분연이 일어난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왔던 불교계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그 배경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1700년의 한국 불교 역사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30여 종단, 5천여 분의 스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전국 승려 대회. 우리 불교는 호국 불교와 또 예민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국민들과 가장 먼저 앞서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불교계는 정부 지침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불교계의 목소리,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외면받아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스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불교계가 2020년 아마 2월 6일일 겁니다. 2월 6일 그때 종단에서 공문이 발송돼서 코로나의 그 정부 지침, 방역 지침을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문을 폐쇄하고 법당 문을 닫고 특히 도심지에 있는 포교당 같은 경우는 법당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방역을 기여를 했고 또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취소했고 맞습니다. 또 부처님 봉축을 한 달 연기한다는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을 저희가 먼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여도 그 덕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기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특정 종교, 대통령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어 있는 행보와 또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빠른 사과와 좀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또 이 BTN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우리 주어사와 천진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저희 이
불교계에 있는 모든 스님들께서 종단을 떠나서 모든 스님들께서 불교의 목소리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상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대처할 때도 우리 불교계는 남달랐습니다. 연등회 취소했고요. 또 봉축 법회 연기했습니다. 또 1700년 불교 역사상 사상 삼문폐쇄라는 특단 조치까지 내리면서 언제나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우리 불교계.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조계사 현장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전국 승려대회 정말 많은 전국의 스님들께서 약 5천여 분이 함께 지금 동참해 주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2시부터 현장 또에서 또 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의 모습 계속해서 한번 직접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석호 기자 나와 주십시오. 네, 조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면 대규모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제 뒤로도 많은 스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승려대회에는 스님 5천 명이 동참하는데 계속되는 정부 여당의 불교 폄훼와 종교 편향 문제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질수록 전국 승려대회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승려대회는 오후 2시에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명종 6타를 진행하고 난 후 시작되는데요. 종정예화 교실을 비롯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 결의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후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스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스님,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의 직할교구 본사에서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잠시 정진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이 심각한 수준에 그렇게 달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불교 왜곡의 막말을 도저히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제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수행 정진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님. 전국 승려대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스님들께서도 안타까움이 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 시기고 또 대선이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시국이라 사실 저희도 이런 그 단체 행사를 단체 대회를 하기가 많이 망설여졌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분연히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님. 불교계가 바라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불교계는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인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역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천지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불교계가 이 천주교 박해를 당하던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들은 다 지워지고 천주교 성지를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편향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문화재 관람료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의 막말로 인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교는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스님들이 왜 잠시 정진을 멈추고 조계사에 나와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이제 스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불자님들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사 현장에서 이석호였습니다. 오계훈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이석호 기자 잘 봤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 선방에 계실 스님들께서, 전국의 스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조계사에 운집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성토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조계사 현장 가보겠습니다. 네, 대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쏙쏙 자리들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스님,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시는 내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지나친 종교 편향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서 종단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 해인사가 또 당사자인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해인사 본말사 대중들이 새벽부터 상경을 했습니다. 네, 스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로 불교계를 폄하할 때 당시에 당의 사찰로 해인사를 지목해서 해인사 스님들의 공분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스님. 어떠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이기도 하면서 전통 문화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을 문화관광부 의원이기도 한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화재청장에게 해인사를 통행세를 받는 사찰, 또 봉이 김선달로까지 폄하를 하면서 해인사에 대한 토지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국감장에서 사과 발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으면 간단했을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고 해서 10월 19일 날 국회를 방문해서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는데도 50일 동안 사과를 하지 않고 대선 국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늦게 이제 사과를 하려고 한 것을 종단적으로 받지 않아서 일이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때까지 불교계가 기독교나 천주교의 타종교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타 종교에서도 불교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것이다, 몰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사항이 많이 좀 누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스님. 지금 이 자리에 하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도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달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때도 격분을 감추지 못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중 스님들을 비롯해서 주지 스님들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들은 직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일반인들도 뭐 해야 될 얘기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해인사가 1000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문화관광위원이고 또 입법을 하고 해야 할 국회의원인데도 그런 것을 망각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청래 의원의 종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 장로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타 종교인의 시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네, 스님. 사실 여기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 날 곧바로 또 SNS를 통해서 이핵관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보고 이중 플레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해인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중 플레이이기 이전에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에 소속된 조직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후보라든가 민주당, 또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불교계가 저렇게 통행세를 받는가?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이 극히 일주문 안에서부터 대웅전까지 거기만 있는데 왜 입장료를 받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해인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매표소가 해인사 사유지 500m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가 해인사 소유지입니다. 그럼 가야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도 전부 해인사 땅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핵심 관계자, 줄여서 이해핵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출당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죠.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탈당을 못한다? 민주당을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탈당을 해서 우리 불교인들에게 사죄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죠. 네, 스님,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스님. 사실 보지 않으면 더 좋을 모습이긴 한데요. 종단을 초월해서 전국에 계신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습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스님?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저희들이 전국 불교도 대회 때 그때는 이제 20만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죠. 이 엄동설안에 또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조계종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종단 협의회 스님들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서 성토를 하게 된 이 이후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이 웬만해서는 거리에 나서 투정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이런 우리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누적이 됐으면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빌매가 됐지만 황희 장관이라는 사람은 연말에 코로나19에 침체되어 있는 국민 분위기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캐롤송이라는 특별한 종교 노래를 아니 천주교인도 아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부 예산으로 저작권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까? 정신 나간 장관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또 청문회 와가지고 정부가 아무렴 종교를 편향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까?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장관이? 황희 장관이 그 당사자입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을 길거리에서 캐롤송을 틀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종교 편향 정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남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희 김선달 발언으로 해인사에서 공분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은데요. 다시 스튜디오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교계의 노력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종교 편향 정책, 또 불교 왜곡 사례는 저희 BTN 불교TV를 통해서도 수차례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교계를 자극해온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좀 짚어봐야겠죠. 하경목 기자, 천지남 주어사지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천주남 주어사지 뭐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불교 왜곡, 불교 역사 지우기의 대표 사례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천지남 주어사 문제는 이 가톨릭의 성지화 사업에 있어서 불교계와 충돌한 사례입니다. 네네. 이제 천지남을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 가톨릭의 성역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천지남의 틀을 수원교구에서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천지남의 대웅전 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톨릭 이 조선 시대에 그 천주학을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무덤을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죠. 또 네네. 주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 산림청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 관리권을 이 가톨릭에서 사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역화를 위해 성지화를 위해서 계속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 천주교가 한국 천주교의 발생지를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불교계의 역사와 또 한국 천주교가 발생할 때의 불교계의 역할과 이 사찰들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또 스님들, 우리 불교계가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텐데요, 스님. 네. 근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지남과 주호사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먼저 우리 하경목 기자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건 우리가 영화로도 나온 얘기예요. 이 강학소 사건으로 천지남 사건으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향을 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갑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자산오브라는 책을 써서 최근에 영화도 만들어졌고 네. 그런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순수하게 역사로만 가야 되지 어떤 특정 종교에 거기에서 순교했던 천지남에서 순교했던 카톨릭 신도들 100여 명 나머지는 유배를 갔고 그러나 그 장소를 제공했던 스님들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터가 불이 나고 또 그 땅을 국가에서 귀속시키고 이러한 그 자행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뜻을 억울한 죽음들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불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그걸 역사적으로 조명해라. 네. 그래서 천지남과 주호사를 복원하고 또 서학 강학소를 했던 것도 복원해서 종교 화합이 다른 겁니까?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박해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천주교만 박해를 당한 게 아니라 불교도 박해를 당한 겁니다. 왜 같이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걸 원형 복원해서 공동 관리를 한다든지 역사적으로 저희 불교계에서도 거기를 천지남의 부처님과 또 주호사의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역사적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어찌 역사 안에 쓰여 있는 그 이야기를 억지로 지우려고 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 순례길 역시 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게 작년 8월에 이 경기도 광주 그리고 광주시와 천주교 수원교구가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천지남에서 남한산성을 잇는 이 길을 천주교 순례길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추진 과정이 알려지면서 불교계에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이 관광 자원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특정 종교의 이름을 붙여서 순례길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계종과 불교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철회를 촉구를 하면서 광주시는 일단은 사업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순례길 곳곳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역사가 서려져 있는 곳인데 네네. 이것이 천주교만을 위한 곳이냐라는 것이죠. 천지남 주호사 문제도 그렇고 또 소수문 역사공원, 해미업성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들이 서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종교만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스님이 남한산성 순례길 그 조성 소식 들으셨을 때 정말 화도 많이 나시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게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고 그 네. 뜻을 따른다고 건수를 위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국 승려 대회를 그런데 예정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식이 없다. 역사를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아주 명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종교에 자꾸 혜택을 주는 것을 저희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역사를 그대로 온전히 지키고 역사를 복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불교도 역사를 함께 해왔고 호국 애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대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걸
역사를 원형 복원하는데 치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례길을 하든 천주교 카톨릭 순례길을 만들면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또 불교 순례길을 만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기독교 순례길을 만들고 이런 형평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적지나 역사적 이 기록이 있는 곳을 어느 특정 종교에게 그걸 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역사의식이 결여된 아주 좀 종교 편향적 정책이지 않는가 이걸 주창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경 목자, 확실히 이제 전면 백지화된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면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앞서 많은 스님들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난해 겨울이었죠. 캐롤 캠페인 스님 참 답답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스님 굉장히 또 화도 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지금 문체부 장관님께서 저희가 이제 주지로 있는 사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셨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했더니 염수정 추기경님이신가요? 제가 그쪽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아무튼 그쪽에 유력한 분의 어떤 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저희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캐롤이라는 음원을 저작권료를 정부 예산에서 10억씩 책정을 해서 그걸 사서 그걸 관공서에 정부 부처에 배포를 해서 그것을 한 달간 그걸 틀게 하고 또 그 지역의 상권에 있는 카페나 길거리에 있는 카페나 이런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그 캐롤을 틀게끔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우리 그 켜켜이 쌓여져 있던 종교 편향에 대한 그 불을 붙이는 심지 역할을 했다는 이 캐롤은 뭐냐면 그 심지가 더 공고히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렇게 저희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본 대회, 오늘 전국 승려 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상황들. 잠시 후 20분 뒤에는 오늘 조계사에서 한국불교 왜곡 근절 또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대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참 여러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카톨릭의 성지화 작업이 발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 현 정부 들어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소문 역사공원 이 부분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소문 역사공원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미 지금 서소문 역사공원은 서소문 순교 성지라고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소문 역사공원이 만들어질 때 이미 동학, 즉 천도교 쪽에서 강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 서소문이 조선시대 때 이 대표적인 처형장이었는데 특히 이제 동학교도들이 여기서 많이 처형을 당했었던 곳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가톨릭도 당시 천주교 박해를 당하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처형 등을 당하긴 했는데 그런 모든 역사들은 뒤로 하고 천주교만의 박해 장소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이런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종교의 성지화, 성역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천도교도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공원은 만들어지고 또 서소문 순교 성지라고 해서 지금 불려져 있고 다양한 조형물들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조성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종교 편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엄연히 종교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데요. 스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이 서소문 역사공원 성지순례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엔 역사가 많이 지워진 채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도 하고 종교 편향의 큰 틀 안에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내포돼 있고 또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 도화성이 되고 불씨가 되고 종교 편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외교를 위해서 외국 순방만 하면은 꼭 성당을 들리고 추기경들을 만나고 심지어 교황을 아련했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네. 청와대 내에서 미사를 하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타 지역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계속 성당을 방문하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개인의 신앙의 문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그 뜻을 따르고 따를 그러다 수밖에 보니까 없죠. 예. 이 카톨릭의 어떤 문제, 성지화하는 문제랄지 또 카톨릭을 홍보하고 종교 편향의 이렇게 일에 있어서 카톨릭의 민원들이 발빠르게 처리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현 정부 들어 카톨릭의 성지화죠, 성역화 작업. 자, 해미읍성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해미업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제 해미업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입니다. 이게 평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성인데 여기에서도 이 천주교의 이 박해가 이루어졌고 또 참수가 이루어졌던 곳이다라고 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교 성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산시는 이거와 함께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그러면 해줄게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불교계를 더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종교 편향, 특히 이제 대통령의 종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이 진행돼 왔을 이런 종교 편향 사례들이 결국은 불교계의 오늘 이런 승려 대회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후 2시가 가까워질수록 전국 승려 대회에 대한 긴장감 고조되고 있고요. 많은 스님들의 발걸음이 조계사 현장으로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오후 2시 정각에 명종 5타, 전국 사찰에서 명종 6타를 동시에 진행하지요. 그리고 종정예하의 교시, 또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지림은 등으로 오늘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잠시 후 저희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스님, 종정예하 교시가 네.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은 개송에 준하는 내용이었고 종정예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폄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법하게 법답게 승려들이 위의를 잃지 않고 여법하게 봉행되고 우리의 본래의 취지 불교 왜곡과 폄훼에 대한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시가 있으셨습니다. 네. 참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종교의 갈등을 해소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그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 헌법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우리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자, 오늘 전국 승려대회 이후 참 많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우리 불교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 스님,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종교 편향과 왜곡과 뭐 폄훼에 대해서 지금 와서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대신 역사 의식을 가지고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교 불자들 우리 사부 대중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또는 신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불교계가 그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현 정권, 저희가 지금 현 정권이 3월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 정권보다는 이 정권을 상속하든 상속하지 않든 다음 정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불교계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바란다면 저희의 이 승려대회랄지 범불교 대회랄지 예정돼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남은 임기 동안에서라도 다시 재발, 산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역사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네, 스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의 불교 그리고 또 미래의 사부대중을 위해 오늘 이렇게 큰 범불교계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 주변에서 이게 혹시 뭐 정치권 대선을 앞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도 있는데요. 예, 그런 시선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대선을 앞두고 불교에서 대선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선을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쪽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이 정치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대체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정청래 의원은 또 이해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제 등장을 시켜서 본인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드시고 있고 또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일부 사람들이 또 이 불교계의 승려 대회에는 대선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네.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순수성보다는 대선 개입이다라고 하는 정치 프레임을 외부에서 더 씌우고 있다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오전 황희 장관이 총무원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정확하게 오랫동안 배석하지는 않았지만 황희 장관께서 뭐 대통령께서 유감의 뜻을 전달해 지금 순방 중에 계신데 밤늦게 통화를 어제 정도에 했다. 그래서 했으며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교 편향을 정책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대통령께서 크게 염려하고 또 코로나19 때 불교계에서 보여준 신속한 방역, K-방역의 동참과 그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이 승려대에 대해서는 직접 황희 장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네.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주무장관이 좀 그런 자신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불교계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참 매번 너무나 뒤늦은 대처이고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시간이 무척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뒤늦게 또 35분의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참여의 108배를 했지만 다음날 바로 바뀌는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격한 감정으로 함께 화를 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교계의 스님들 만나 뵙고 하경목 기자께서는 또 불자님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뭐 정청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발언이 문제 그리고 그 정청래 의원의 일신의 탈당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바로 그동안에 켜켜이 쌓여 왔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국립공원의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이유는 67년에 국립공원 제도를 만들면서 이 불교계의 토지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중에 있는 사찰이 있는 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은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공원 내에 조계종 사찰이 26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통 사찰은
곳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23개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통합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를 하다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세수 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세금으로 보전을 처리를 했죠. 그러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면서 문화재 관람료만 그대로 징수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과 불교계가 충돌하고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예견된 사실이에요. 예, 불을 보도 뻔할 텐데요. 그런데 예. 불교 정부는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수방관입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도 불교계 여러 차례 요구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발단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바로 결국은 그동안에 그렇게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스님, 이 부분에도 역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어떻게 보면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그 국립공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합동징수를 하게 해달라고 국립공원 측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네. 그 공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지인들, 측근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역대 이사장들 몇몇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당 인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가 자리를 하는데 네네. 합동징수를 처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요청을 하고 불교계에서 그걸 거부했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합동징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긴데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이혼할 때 합의 유예라는 게 있고 협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이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국립공원이라는 걸 지정할 때 여러 사유지들과 국유지를 포함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많은 사유지들이 네.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존속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 요금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국민들 세금으로서 존치를 시켜주고 네. 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있는 자리가 없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존치를 해주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의 몫이다, 개인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던져준 것이 네. 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잠시 후 이제 오후 2시부터 조계사 현장에서는 전국 승려 대회가 진행됩니다. 자, 현장의 모습 어떨까요? 이은하 기자. 펼치고 있다. 매표소에서 네, 총무원장 스님과 원로의장 스님이 막 자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아주 멀리 부산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발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정치인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정,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교계가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이 자리에 많은 스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한국 불교 스님들이 다 결집하시는 모습 스스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불교는 국가를 위해서 항상 모든 호국불교의 영향을 지켜왔는데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많은 스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고 우리의 영향을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법사 주지 스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현장으로 스튜디오로 다시 마이크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은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교계의 그동안의 입장, 우리 불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도 잘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척 아쉬운 듯합니다. 4부대 중의 공감, 또 동참을 얻기 위해 또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 이제 앞으로 조금 하나씩 계획하고 수립해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 계획돼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씩 이제 뭐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불교는 이제 종교이자 또 전통 문화입니다. 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 의식이 3세대 이상 그리고 100년 동안 그 형태가 유지 전승되어야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유네스코가 등재된 산사 7개가 있습니다. 네. 1000년을 넘도록 이어온 전통 산사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유산 중에서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유산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전통 산사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이 살아 숨쉬는 유산은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유산들은 앞으로 미래 세대에 계속 전승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장 조계사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총원장 스님 이하 많은 이제 또 교육직 스님들께서 함께 현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스님 사상 초유입니다. 30여 개의 종단, 5천여 분의 스님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지 않겠습니까, 스님? 앞서 비단 우리 불교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또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스님, 미래와 4부대중을 위하고 또 하경목 기자 말씀대로 이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 텐데요, 스님. 이제 잠시 후면 전국 사찰 오후 2시에 명종 6탈을 시작으로 오늘 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님,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만 현장에 계시는 또 많은 도반 스님들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또 기다리고 함께 동참하게 되셨는지 직접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 전국 승려대회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승가의 역할이고 분명한 이것은 의무다.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종교 특정 대통령의 그 개인적 신앙과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의 개인적 신앙에 의해서 어떤 특정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종교가 행정에 그 도움이 되고 행정에 도움을 받아서 특정 종교가 편향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그 가치는 평등의 가치. 네. 평등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역사적 유적지와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유적과 바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대회. 모쪼록 1700년 한국 불교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모든 종교가 차별받지 않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화합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